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3월 27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정치논평 하나 골랐고요.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했던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에서의 휴전안을 기권을 함으로써 통과시켰어요. 큰 변화죠. 예. 자, 그와 시간을 같이 해서 거의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심정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거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긴장, 현재 상태를, 현재 이제 진행 방향이죠. 예. 그것도 뭐 평화스러운 방법은 좀 아니지만 그것을 더 악화시켜서 세계의 이목을 다시 우크라이나에 집중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신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자 유엔 안보리에서의 미국의 선택 그리고 푸틴의 반응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걸림돌을 치워주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나 또는 모스크바 테러를 사주한 세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을 하나 확 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긴장했고 미국이 엄청나게 긴장했죠. 자,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제거하고 양쪽에 암묵적인 합의하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 방향은 어디냐? 대중국 방향이고 동북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제가 쭉 이야기해오는 방향이죠. 자,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3월 25일 날 현지 시간이겠죠.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휴전안을 누가 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낸 것 같진 않아요. 뭐 블링컨도 냈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기권을 하면서 그 이유를 들먹인 걸 봤을 때는 미국의 안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안을 정확하게 올라갔는지 그 문서가 공개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로이터 통신을 통한 보도를 인용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은 그 해당 국가한테만 통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휴전안이 올라왔었고 미국이 여태까지 3번 정도 다 비토를 했었죠. 거부를 했었죠.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권을 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반전인 거죠. 이것은 이제 가자 전쟁 작년 10월달에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전환점이다. 예. 자, 이 내용은 에서 푸틴과 러시아와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자, 우크라이나는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미국은 중국에 집중해야 되겠다. 바이든의 선거에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 예. 자, 마사지가 잘 됐다고 보고 미국은 순간 식은땀이 좀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푸틴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자,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 휴전안이 채택됐는데 표결을 했어요. 찬성 14표, 반대 없고 기권은 1표. 저 기권이 미국입니다. 투표 이제 유엔 안보리는 상임 이사국 5개 국가가 있고 그 외에 10개국의 비상임 국가가 있어요. 비상임 국가는 2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일본이 비상임국으로서 현재 이 표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찾아봤더니 상임이사국이 있죠. 비상임이사국은 2년이고 상임이사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그 다음 미국. 자, 요것은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그 당시 이제 권력 구도에 그 당시 강대국을 이렇게 쭉 올려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구도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상임이사국 2년 임기인데 여기 보면은 알제리, 에콰도르, 기니아, 일본, 말타,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있네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아랍권, 팔레스타인을 대변해주는 나라는 이제 이슬람권인 알제리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유엔 안보리의 결의 또는 이제 권고안 이거는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유엔 일반 회의, 거기서는 권고안 정도밖에 안 돼요. 강제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바인딩 하는 거고 안보리에서 결정된 사안을 국가가 이행하지 않으면은 강제적으로
그걸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즉 뭐 경제 제재나 무력 이런 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엔 상임이사국 이주를 결정하고 비상임이사국은 그 분위기를 보고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5개 국가 전체가 다 동의했다는 것은 되게 드문 일입니다, 사실은. 예. 이런 첨예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자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편으로는 물론 이슬람이 있지만 그 뒤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한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미국이 있는 셈이고 그렇거든요. 미국하고 서방이 뭐 미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물론 세계 여론은 미국한테 불리하지만 이스라엘에 불리하지만 이번에 방향을 틀어줬다. 이거는 큰 거다. 이렇게 봐지고 중국으로서는 이 명분에 그냥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미국, 러시아 이런 미묘한 관계를 아직은 본격적으로 파헤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강제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따를 것이냐. 지금 벌써 걱정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과연 네타냐후가 이걸 따르겠느냐. 안 따르면 뭉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기권을 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미국이 알고 있으면서 기권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네타냐후한테는 엄청나게 큰 시련입니다. 예,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주면 바로 휴전에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라마단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휴전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게 유엔의 이제 미국 대표고 미국 기권을 함으로써 통과가 됐다. 예. 이전에 3번 정도의 휴전안이 나왔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권을 올린 것도 있고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전부 다 미국이 거부했죠. 전 세계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근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게 우연이냐? 아니죠, 당연히. 예, 미국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고 바이든은 왜 이 시점을 선택을 했을까?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빅토리아 눌란드로 대표되는 네오콘이 이 정책적인 주도권을 잃은 게 아닌가? 왜 바이든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오콘이 하자는 대로 지난 몇 년간 선택을 해줬더니 즉 우크라이나 전과 가자전이죠. 가자전을 이끌어져 나가는 방향. 전혀 도움이 안 됐고 결론이 좋지 않다.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지난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학자들은 2017년 정도까지 미국 주도의 패권 세상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미 다극화됐다. 예, 라고 미어샤이머가 뭐 미국의 정치학자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왜 2017년을 골랐겠느냐. 중국이 부상하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부글부글 끓던 문제가 터졌는데 그것을 미국의 뜻대로 예전에 지난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예. 자, 그리고 바이든은 지금 재선을 해야 된다. 11월 달에. 예, 트럼프한테 질 수는 정말 없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한 바이든이 이 방식을 계속 끝까지 고집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큰 배가 방향을 틀고 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CIA 측에서 주장했던 대로 목표를 중국으로 삼자. 예, 뭐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삼고서 미국이 둘 다 이겨낼 그런 체력은 아니다. 이런 거죠. 예. 그 가운데 이제 한반도가 끼어 있는 것이죠. 즉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당겨야 되는 부분인데. 예. 나 이제 중국하고 이제 친구 안 하고 이제 미국하고 친구할래 이런 식으로 국제관계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흐름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튼다는 거죠. 그렇지만 5년, 10년 이렇게 내다봤을 때 그 방향성은 명확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작업들하고 이어지면 폭발력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방향이죠. 예.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조금 더 세지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라마단 기간,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월 10일에서 4월 9일이고 이 기간 동안은 뭐 금식을 하고 깨끗하게 지내는 기간이죠. 예, 남녀 관계도 하지 않고 원칙을 따르자면은 동안 즉각 휴전을 하도록 하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간의 휴전이에요.
예. 그리고 인질의 즉각 석방.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평화 무드가 정착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견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다시 미국이 다시 가자 지구에 개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은 바이든은 예, 재선은 꿈도 못 꾸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권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포기시킨다는 게 들어있고, 여기서 네타냐후가 저항을 한다면 네타냐후를 제거까지 할 수 있다. 교체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버틴다면은 이스라엘을 버린다. 즉 이스라엘 비방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깔려 있어요. 미국 내에 표 계산까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미국 내 여론이 좀 안 좋거든요. 가사지구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이스라엘 로비스트의 의견을 따라주기에는 지금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위기의 크기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질이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을 석방하면 바로 휴전이 되는 이런 식의 내용이 좀 짜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마스도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쪽의 가장 큰 걱정은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그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지킬 수 있지만 안 지키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타냐후는. 자, 그래서 네타냐후가 사실은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대표단 위에 그 장관급 쭉 포함된 사람들이 지금 어젠가 그젠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번에 휴전 결의안도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휴전안이 거기에 미국이 비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방문단 다 취소하겠다. 실제 취소했습니다. 네, 결의안 통과되고 나서.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타냐후가 건드린 것은 미국 내에 있는 친이스라엘 표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 계열의 로비스트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본가라든지 그런 경고하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여론이 불리한 와중에서 미국이 도와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스라엘의 영향력이고, 특히나 금융권에서는 이스라엘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묻어가 않지만 지금 대중의 정세가 좀 돌아섰다. 표 대결에서 불리하다. 영향력은 그들이 이스라엘계가 더 많을지 몰라도 나라를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했다. 표 계산은 끝났다. 그래서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과 그 외 나라 경영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 세력들이 나로부터 돌아서더라도 거기에는 네오콘도 연계가 크게 돼 있죠. 방산업체도 연계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지원하는 돈은 대부분이 방산업체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금액도 마찬가지죠. 자, 거기에서 큰 결정을 했다.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결정이다. 지난 수십 년간 똑같이 해오던 일이고, 바이든이 지난 3년간 똑같이 반복해서 해오던 일을 이번에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바이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색깔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주류가 비주류가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현상이 지금 한 달 정도 안에, 지난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빅토리아 눌란드가 나갔다는 거. 그 다음 정책적인 전환이 되는 게 눈으로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CIA가 준비한 스케줄이고 그대로 움직인다. 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자, 그 흐름을 따라서 미국한테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부분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은 왜 지하철이 부족할까? 왜 고속 전철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은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지만 그 비용이 우리나라 비용의 예를 들어서 몇 배가 된다. 왜 그럴까? 그걸 해내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수많은 과정에 엄청나게 끼인 기름기가 있다.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이제는 최고 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기한다.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즉
노화됐다는 거죠.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 몸에 우리 항상성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체온, 뭐 콜레스테롤, 혈압, 뭐 기타 등등 예, 관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미국의 탄생에도 관여했던 큰 축, 미국 자본주의의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큰 역할을 행사하는 유럽에서 건너온 그 자본을 지휘했던 이스라엘계, 유태인계, 그들을 잘랐다는 것은 이 노구가 엄청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일이라고 봐야 돼요. 예.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지금 70년 만에 예, 유태인들을 처음으로 내치는 거예요. 예. 그들 세력도 미국화돼서 많이 이제 젊은 유태인 계열들은 지금 반 이스라엘 정서가 명확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예, 예. 자, 그런 점을 여러분한테 제가 잘 전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큰 결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사가 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유엔 대사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네타냐후는 더 구속으로 몰리는 거예요. 미국마저 버린 셈이에요. 즉 이것은 미국의 경고죠. 여기서 네타냐후 네가 뭐 라파에다가 계속 공격을 하고 공세를 하게 되면은 나는 너하고 인연을 끊겠다. 이야기 한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대사 이야기도 똑같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예. 실제 일이 되게 하려고 한다. 실제 휴전을 시키겠다는 거죠. 즉 이번에 한 달간 휴전을 한다는 것은 끝났다. 한꺼번에 뭐 영원한 휴전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한 달간 휴전을 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 이스라엘 편에 서준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려면 네타냐후가 미국 위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바이든의 인기는 지도력은 세계적 지도력, 미국 내부에서 지도력은 급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을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미국답지 않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답지 않은 표현을 썼어요. 외교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만 싸우라 뜻이죠. 미국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항상 힘으로 했죠. 예, 우크라이나도 합의할 수 있는 방안, 남이 합의해 놓은 걸 깨면서까지 전쟁을 했죠. 예, 모든 것에서 전쟁이 우선이었죠. 힘으로 보여준다. 힘으로 제패한다. 빅토리아 눌란다의 방식이었고 그게 물러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당연한 선택이죠. 미국은 지금 이란은 고사하고 지금 가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란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갔어요. 후티를 정벌할 힘도 없단 말이에요. 자, 미국의 이런 이제 선택이 3월 25일이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그 콘서트장 테러가 22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번 결의안 올라오고 처리하는 이런 걸 봤을 때 2, 3일 차이 격차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테러 발생 전에 이미 이번 결의안을 기권을 하자는 결정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방향이 틀어진 거니까 이미. 예, 얼마 전에 블링컨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민주주의 회담 같은 거 하고 그랬을 때 이미 딱 결정된 거거든요. 그때 핵심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기시다하고 기시다 방북 이야기 나오고 뭐 최근에 급하게 지금 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방향 전환을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배로 확 선회를 하고 있는데 테러 사건이 빵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테러 사건으로 덕을 보는 자는 누구냐? 누가 사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냥 덕을 보는 거죠. 전 세계의 관심을 다시 우크라이나로 잡아두는 거고 러시아가 과격해지기를 오히려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벗어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발을 담궈야 되는. 그래서 지금 통과가 많이 불투명해진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대해서 다시 동정론이 일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불이 다시 붙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은 IS가 한 거야. IS가 한 거야. 라고 나팔을 불었다고 봅니다. 예. 뒤로는 머리에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다. 러시아에도 미리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건 확인할 수는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러시아에서는 그런 걸 수긍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간절히 이야기했던 것이고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큰 방향제는 내부에 있는 유태인들을 70년 만에 손봐가면서 가야지.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그 와중에서도 틀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대의 대우를 제대로 형성하기 전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임을 바이든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행동이.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일, 또 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전이 더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암초를 만났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배는 큰 선회를 하면서 많이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푸틴이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창의성, 인간의 그리고 용서의 기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야, 이게 국민한테 말하는 메시지인데 제가 봐서는 창의성, 인간의 용서, 이게 러시아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어의 기본 뜻을 봤을 때는 좀 독특한 단어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봐요. 마지막에 용서, 여기 뭐 힌두스탄 타임즈에도 멀시에다가 따옴표를 쳤죠. 인용을 용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번역한 겁니다. 분위기는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인간의 창의성, 저는 창의성에 눈이 가더군요. 창의성. 우리 러시아 국민이 이 상황에 대해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깊게 생각해야 된다. 이 뜻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자, 이건 뭐냐면은 어떤 지금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서 푸틴이 이 말을 했는고 하니 지금 이제 러시아도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의회에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번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그런 의견이 불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처럼 푸틴은 이 사건의 전말을 완벽하게 파악할 겁니다. 누가 했는지까지, 누가 사주했는지까지. 그렇지만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가능성이 현재는 되게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미국이 간절히 원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창의성, 인간의 용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러시아 의회에서 불고 있는 사형제의 부활에 대한 의견 맞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동시에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창의성에 눈이 자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더 타격해서 우크라이나를 더 우리 우크라이나 복수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일이다. 우리가 여기서 참는 것이 우크라이나한테는 더 안 좋은 일이다.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더 이득이 많다. 미국한테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게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진상을 다 파악해낼 것이지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을. 자, 결국 우크라이나는 더 망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왜? 협상이 러시아에 더 유리하게 될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 언론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게 자 IS가 저지른 테러인데 우크라로 총구 겨누는 푸틴 IS 테러 가능성을 알고도 무시했나? 미국 2주 전에 이미 경고. 자,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이 우리 언론이 한 단계 더 위상이 높아지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외국 거 그냥 시킨 대로 받아 쓰는, 그것도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 걸 다시 받아 쓰는 이런 재탕삼탕하는 그런 언론이 돼서는 기존 언론을 싹 물갈이하고 새로운 언론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힘, 한류가 뭡니까? 지금은 문학이나 좀 자연스러운 곳에서 한류를 이끌고 있지만 향후는 우리 언론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 존중하게 돼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위상에 맞는 거예요. 다음에 한류는 그런 부분까지 옮아가야 돼요.
지금은 노래, 춤, 뭐 맛있는 음식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더 크게 올라가면 그 뿌리는 그거예요. 지금 코카콜라 햄버거가 옛날 같은 위상이 아닌 것처럼 미국의 언론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아요.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여러 군데 소스만 갖다 제기를 해도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도 훨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즉 그 말은 누가 하는 말이 옳은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누군가가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언론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언론이라는 게 자본에 잠식돼서 언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한류가 계속가는 그 다음 단계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더 훌륭한 나라가 돼간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빨이 맞는 거죠. 이게 3월 26일 어젠가요? 예, 어제 나온 기사예요. 일본 테레동 비즈에서 제가 본 건데 미국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중국인 해커 7명을 기소했다. 이게 뭐 미국 내에 있는 건지 중국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항상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정보부에서 항상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동향을. 예, 우리 경찰들도 보면은 뭐 마약 사범이나 어떤 사범들 쭉 파악하고 있다가 검거령이나 어떤 그런 이제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때 잡아들이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살짝 들거든요. 예, 요거를 요때 딱 풀었어요. 자, 그래서 푸틴의 말과 딱 맞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으로 간다. 방향이 중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이버 테러였어요. 사이버 테러. 가짜 뉴스. 예. 자, 그런데 관여된 거면 우리 예전에 뭡니까? 저기 디도스 사태, 뭐 농협, 그리고 우리 남한의 뭐 총선, 이명박 때 북한이 뭐 해커로 우리한테 바이러스를 넣어서 뭐 공격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이 그 방향으로 일단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접근하겠죠. 소수민족부터 내부의 경제 문제, 정치적 불안정성, 뭐 군부와 정치권의 알력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선두에 내세운 예봉으로 삼은 것이 사이버 테러다, 가짜 뉴스다. 이거랑 좀 전에 해커들 잡았다는 거, 기소했다는 거랑 일치하거든요, 내용이. 예. 자, 이런 것을 이제 엮어서 보면은 이번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기권을 한 것은 그 자체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역시나 미국이라는 큰 배가 방향 전환을 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가자를 버리는 것 같지만, 즉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를 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 과정에서 큰 흐름을 끊기 위해서 테러가 있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푸틴의 방식으로 화답을 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놀란 마음에 흘렸던 식은땀을 닦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돼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엊그젠가요 다뤘던 기시다가 지금 북한 갈 수 있다는 내용, 이 준비가 쭉 되어왔던 내용들이 미국이 뒤에 있다는 것이 좀 더 확실해진다. 푸틴이 북한을 오는 것과도 연계가 돼 있다. 오늘 쭉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 그런 방향에다가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